환자를 붙잡은 조수들이 온 힘으로 팔다리를 누르고 수술대 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마취는 없었고 고통은 생생했죠. 살을 가르는 칼날의 감각을 그대로 견디는 게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잠든 채 받는 수술은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수술실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을 시험하는 장소에 가까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이 지옥 같은 선택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기원전 1700년대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하던 함무라비는 의료 행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법전에는 백내장 수술과 보수 기준이 적혀 있었죠. 청동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밀어내는 위험한 방식이었는데 귀족을 치료하면 은 10세, 평민은 5세케를 받았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큰 돈을 버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환자가 실명하거나 사망하면 의사의 두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메스를 쥐던 손이 사라지는 형벌이었죠. 당시 수술의 생존율을 생각하면 거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명예와 보수를 얻는 대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술실에는 치료의 희망과 함께 공포가 늘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의 수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골절을 맞추고 종기를 절개하고 심지어 포경수술까지 시행했죠. 문제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편을 갈아 술에 타먹이거나 아이의 목을 잠시 눌러 기절시키는 위험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고통을 줄이려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중해 건너 고대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디오스코리데스는 만드라과 뿌리를 섞은 약용 와인을 기록으로 남겼죠. 환각과 졸음을 유도해 칼을 들이댔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머리를 세게 쳐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다른 부위를 찔러 통증을 분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취라 부르기엔 거칠었지만 그들 나름의 절박한 실험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침과 약으로 병을 다스리는 내과가 중심이었습니다. 몸을 열어 치료하는 외과는 위험하다고 여겨졌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후한말 등장한 화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환자에게 마비산이라 불린 약을 먹여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배를 가르고 꿰맸다고 전해집니다. 기록대로라면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전신 마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술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권력자 조조의 분노를 사처형되면서 처방과 노하우도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마비산이 실제로 어떤 약이었는지, 정말 개복 수술이 가능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의학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갈레노스의 이론이 거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졌고 해부는 금기에 가까웠죠. 병은 4가지 체액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설명이 반복됐고 수술은 이발사 겸 외과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피를 빼고 상처를 꿰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다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이븐 시나는 방대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해 의학 전범을 남겼습니다. 해부학, 약물학, 전염병 개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이 책은 수세기 뒤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대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정체돼 있던 유럽 의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렇게 축적된 이슬람 의학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열리며 인체 해부가 다시 허용됐고 의사들은 근육과 혈관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없으니 환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죠. 사지절단이나 방광결석 제거 같은 수술은 몇 분 안에 끝내야 했고 그 몇 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수술 전날 도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수들이 환자를 억지로 붙잡고 밧줄로 묶어 수술대에 눕히는 장면이 흔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안심할 수 없었죠. 감염과 폐혈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항생제도 소독 개념도 희미했던 시절입니다. 살아서 수술실을 나오는 것만으로 기적이라 불리던 시대. 의사는 칼을 들었지만 동시에 매 순간 죽음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 수술의 성패는 칼솜씨보다 환자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전 환자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고 건장한 조수 여러 명을 불러 몸 위에 올라타듯 눌렀습니다. 비명이 커질수록 힘도 더 세졌죠. 몸부림이 심해지면 칼날이 빗나가 치명상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외과의 비렐름 파브리는 조수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자 가족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환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조수 확보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수술은 의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고 환자를 누르는 힘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위험한 집단 작업이었습니다. 1840년대 뉴욕의 한 수술실, 어린 소년의 다리를 절단하는 동안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취는 없었고 시간만이 유일한 자비였죠. 그래서 명의의 기준은 정확함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르고 묶고 꿰매느냐가 곧 실력이었습니다. 영국 로버트 리스터는 그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절단 수술을 끝내며 명성을 얻었죠. 피 묻은 칼을 잠시 입에 물고 다음 동작을 준비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루 수십 건의 절단이 이어졌고 의사들은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속도는 환자의 고통을 줄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구경꾼이 가득 찬 수술실 한가운데 로버트 리스터는 자신의 속도를 증명하듯 칼을 휘둘렀습니다. 환자의 다리를 단숨에 절단하는 동안 조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칼날이 빗나가 조수의 손가락까지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튀었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절단된 환자는 감염으로 숨졌고 손가락을 잃은 조수 역시 폐혈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놀란 구경꾼 한 명은 자신의 옷자락이 칼에 스쳤다고 착각해 충격으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을 살리려던 수술이 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의학사에 남은 사망률 300% 사건이었습니다. 속도가 미덕이 되자 진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환자의 통증 원인을 충분히 살피기보다 일단 자르고 보자는 분위기가 퍼졌죠. 절단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종양으로 보였던 혹이 사실은 동맥류였고 염증으로 여긴 부위가 다른 장기의 문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의사는 늘 시간과 싸웠습니다. 비명은 판단력을 흐렸고 몸부림은 시야를 흔들었죠. 조수가 환자를 놓치면 칼끝이 엉뚱한 곳을 베기도 했습니다. 기록에는 멀쩡한 조직을 과감히 잘라낸 사례, 출혈을 막지 못해 눈앞에서 환자를 잃은 사례가 반복됩니다. 속도는 고통을 줄이려는 최선이었지만 동시에 참혹한 의료사고를 부르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수술실의 공기를 바꾼 건 뜻밖의 기체였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해서 웃음가스라 불리던 아산화질소가 통증을 둔화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어 에테르 마취가 공개 시연되면서 환자는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비명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클로로포름까지 도입되며 마취 기술은 빠르게 정교해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속도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었고 차분히 혈관을 찾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었죠. 마취의 등장은 단순히 고통을 없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외과를 도박에서 과학으로 바꿔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원 문을 열며 느낀 안도감은
사실 수많은 비명 위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마취도 소독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술대에서 숨을 거뒀고, 어떤 의사는 실수의 대가로 자신의 손을 잃었죠. 그 잔혹한 시행착오가 쌓여 지금의 안전한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의학의 역사는 냉혹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인 채 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온이 누군가의 절박한 도전 끝에 얻어진 결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